쿠페형 SUV는 구매하기로 결정하는 게 마음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현실에 부딪혀서 우리가 쉽사리 구매할 수 없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예를 들어서 수입차라고 하면 X6보다 X5로 가신 분들도 많고 X4를 보다가 X3로 가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쿠페형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죠. 실용성이 좀 안 좋습니다. 수입 쿠페형 SUV들을 보면 2열은 거의 포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저 또한 2열에 사람을 태워본 적이 한두 번 정도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그냥 1열만 타고 다니는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앉는 자세들도 이 GV80 쿠페를 제외하고는 리클라이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좀 서 있는 포지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부분으로 갈수록 이 차량이 깎여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공간성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고려해 봤을 때 포기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GV80 쿠페를 이제서야 내놓은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이거는 도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기본 가격은 8,255만 원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1억 60만 원 정도거든요. 1억이라는 가격을 생각해 봤을 때는 상당히 쟁쟁한 경쟁자들이 많습니다. 일단 제가 타고 있는 BMW X6부터 GLE 쿠페 그리고 카이엔 쿠페는 근데 시작 가격이 1억 3천만 원대지만 어쨌든 옵션을 넣다 보면 2, 3천만 원은 그냥 들어가기 때문에 좀 다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우디 Q8 같은 경우도 경쟁 차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 정도의 경쟁 차종들 중에서 그만한 경쟁력이 있느냐 요거를 한번 타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디자인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너무 잘 다뤄주셨고 저도 이전에 출시 행사 때 가서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그때 영상에 카드가 하나 뜰 건데요. 그걸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디자인을 제외하고 실제로 일반적인 저 같은 사람이 타보면서 어떤 느낌인지 무조건 좋다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1억이라는 심리적 마지노선에 걸쳐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것은 3.5리터 터보인데 380마력에 54토크 정도 나옵니다. 일반적인 가솔린 터보 엔진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괜찮은 수준이에요. 동등한 경쟁 모델들도 다 비슷한 수준이고요. GLE 쿠페 같은 경우는 디젤 모델만 있기 때문에 약 70토크가 약간 넘어갑니다. 근데 가솔린 엔진으로 70토크가 넘어가려면 한 500마력대 초반대 그 정도가 돼야 70토크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가 된다고 하면 환경 규제를 맞추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가격대가 너무 올라가서 많은 분들에게 선택받지 못할 겁니다. 지금 GV80 쿠페도 아마 많은 분들의 선택을 받지 못할 거예요. 그래도 수요층이 있기 때문에 출시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선은 전반적인 승차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애매해요. 일반적으로 쿠페형 SUV라고 하면 스포츠성을 짙게 띱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포츠성이라고 하는 세팅으로 세팅을 하는데 이 GV80은 저는 모르겠어요. 너무 부드러운 승차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독일 차를 계속해서 타오신 분이라면 이거 왜 이렇게 낭창낭창하냐 혹은 막 차가 뒤뚱뒤뚱 거린다라는 불만이 많으실 거고요. 일반적인 이 국산차를 많이 타오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승차감 편하다 좋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저는 국산차와 수입차를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타기 때문에 저는 이 승차감이 주관적으로는 편하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근데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이 저처럼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에어서스를 넣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승차감에 그렇게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물론 에어서스가 들어가면 훨씬 더 좋겠죠. 하지만 중량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문제 터질 것까지 생각을 하면 아마도 원가를 절충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서스펜션의 느낌은 부드럽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컴포트와 스포츠 간의 드라마틱한 서스펜션 차이는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약간 더 스포티하게 세팅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사륜이 장착되어 있고 이 LSD 코너를 돌아 나갈 때 구동력 배분을 실시간으로 해주면서 코너를 안으로 파고드는 느낌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장치가 들어가 있어서 코너는 잘 돌아 나가지만 이 묵직한 거동에서 오는 그런 그 안정감은 있지만 재밌진 않아요. 쿠페형 SUV들이 그렇듯이 약간 묵직한 느낌을 가지고 코너를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약간 기울어짐이 기타 다른 모델보다는 좀 심한 느낌이 듭니다. 컴포트함에서 오는 그런 정도의 출렁거림이라고 보시면 되지 막 엄청 낭창낭창하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잔진동도 솔직히 이게 지금 도로가 좋지 않은 도로거든요. 잔진동을 그냥 느껴본다면 컴포트
모드에서도 그렇고 스포츠 모드에서도 그렇고 진동은 어느 정도는 있는 편입니다. 뭐 G90처럼 아니면 완전 플래그십 세단처럼 잔진동을 아예 상쇄시키면서 도로를 삭제시키면서 가지는 못하는 것 같고요. 노면을 읽는 느낌이 강하다, 노면을 읽으면서 컴포트함을 지켜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지턱을 넘는 느낌 한번 볼게요. 지금 속도를 줄이고요. 편안하다, 부드럽다, 뭐 다양한 표현이 있겠지만 방지턱을 넘어갈 때는 이 정도면 편안함의 마지노선입니다. 이거보다 더 딱딱하잖아요. 불쾌해요. 스포츠성이 좋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하체가 단단하다라는 그런 표현도 되겠지만 승차감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딱 편안함의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이렇게 넘었을 때 너무너무 편안하고 딱 바퀴가 떨어지고 나서의 잔진동이나 흔들림 같은 것도 많이 없습니다. 스포츠성을 기대하고 타셨다면 정말 실망을 많이 하실 차량이고, 나는 편한데 예쁜 걸 원한다면 만족하실 만한 승차감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양날의 검인 거죠. 개발을 하고 세팅을 할 때도 이거를 스포츠성이 짙게 세팅을 할 건지 아니면 좀 부드럽게 편안하게 세팅을 할 건지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많은 수요층이 원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부드럽고 약간은 낭창낭창하고 약간은 좀 물렁한 승차감을 가져가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승차감에 또 하나의 영향을 미치는 이 시트는 상향 평준화가 너무 많이 돼서 지금은 제네시스 시트 잘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내노라 하는 이런 완전히 플래그십 막 3, 4, 5억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면 1억 한 2억 정도 안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경쟁 차종들과 견줘도 시트의 부드러움이나 질감 전혀 저는 꿀릴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주행을 할 때도 시트가 이 옆구리는 굉장히 딱딱하게 잡아주고 숄더룸에 있어서도 스포츠 주행을 좀 할 수 있도록 위로 가면서 파여 있거든요. 움직임에 제한을 주진 않아요. 시트 자체가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엉덩이가 닿는 부분은 또 부드럽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편안한 착좌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이런 NVH 1억 3천만 원대, 1억 4천만 원대까지는 1억 3천만 원대의 경쟁 차종들과 비교해도 이 제네시스 GV80이나 GV80 쿠페에 적용되어 있는 이 방음 성능은 정말 좋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인정하실 수밖에 없어요. 지금 밖에 차의 문이 닫힐 만큼 강풍이 불고 있거든요. 근데 제 차라면 지금 풍절음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GV80 쿠페는 지금 옆에서 들어오는 약간의 바람 소리, 그리고 전면에서는 거의 느껴지지는 않고요. 하체에서 올라오는 이런 방음 성능들도 상당히 좋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떨림도 거의 없고, 정차해 있을 때 떨림이나 소음, 진동 이런 거에 있어서 운전자가 불쾌하다거나 탑승했을 때 불쾌하진 않아요. 오히려 너무 소음 진동이 없다 보니까 그래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찌됐든 편안함 위주로 세팅이 된 차량이다 보니까 NVH, 진동, 떨림, 불쾌감 이런 것들이 없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액티브 사운드를 적용을 시켜놨는데 지금 제가 강하게로 세팅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저만 즐겁자고 듣는 소리죠. 약간 V8기통의 음색을 좀 흉내낸 것 같아요. 둥둥둥둥 거리는 그런 배기음을 세팅을 한 것 같은데, 소리도 다 주관적인 거잖아요. 누구에게는 좋을 수 있고 누구에게는 안 좋을 수 있고. 그런데 한번 들어볼게요. 이 정도의 이제 배기음을 인위적으로 내주는데, 쿠페형 SUV라고 하면 달리고 싶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쿠페형 SUV를 시승을 하거나 탔을 때도 사운드로 듣는 즐거움, 뭔가 스포티함, 감성 마력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높여줄 수 있는 부가적인 이런 것도 좋다고는 생각하는데, 소리 좀 신경 써서 만들어 주셨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출력이나 미션까지 같이 그냥 제가 느낀 대로 말씀을 드리면 380마력이라는 출력 자체가 솔직히 적은 출력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다 못 쓰시는 출력이고, 미션이 같이 받쳐줘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정말 극찬을 하는 BMW의 ZF나 포르쉐의 PDK 이런 수준의 미션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다운시프트를 해보면 한 타이밍씩 좀 약간 느린 느낌, 여기서 스포츠 모드에서 바로 킥다운을 하게 되면 역시나 이 터보가 돌아갈 때
일반 컴포트 모드보다는 간극은 많이 줄어들지만 반응이 약간은 느린 이런 부분이 약간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변속할 때 뒤에서 한번 툭 밀어주듯이 그런 또 체감적으로 내가 변속이 됐구나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요런 재미의 요소 또 같이 넣어줘서 드라마틱하게 빠르게 느껴지진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아마 이 정도여도 굉장히 좀 여유로운 출력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여유로운 출력에서 오는 가장 큰 만족감은 이 도로에서 내가 저기에 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엑셀을 밟는 순간 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저 K5 앞에 껴야 돼요. 그럼 엑셀을 막 쥐어짜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살짝 밟고 다시 이렇게 앞으로 올 수 있다는 거, 이게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이에요. 내년 1월 중에 출시되는 일렉트릭 슈퍼차저 3.5L 터보 같은 경우는 415마력이고 이렇게 우리가 실 영역 구간에서의 토크를 3.5L 터보보다는 약간 높여주기 때문에 실제로 지구공에서 경험해 봤을 때 많이 경쾌했습니다. 되게 만족스러웠고 답답한 느낌을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아마도 이 출력을 실제로 경험해 보실 기회가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그 이전에 완전히 고마력 차량들을 타신 게 아니라면 그래도 만족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화면을 보다가 느낀 건데 진짜 길이 안 보여요. 이거 검정색이라. 저는 많은 분들이 아마도 이제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로 사용하실 것 같아요. 너무 안 보여가지고, 물론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보면 볼 수는 있지만 이거는 잘못 만들었어요. 이거 인터페이스를 잘못 만들었습니다. 화면을. 그리고 가장 승차감을 해친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교량의 이음매 같은 부분들도 넘어갈 때 소음도 많이 올라오지 않고요, 부드럽게 받아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편안하게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의 출력, 컴포트 모드에서 스포츠로 놓으시면 엑셀을 다 밟았어요. 네, 진짜 잘 나가네요. 이게 잘 나가긴 잘 나가요. 이게 아마도 1300rpm부터 최대 토크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4000rpm, 4300rpm 까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엑셀을 밟는 동안에는 아마도 최대한의 힘을 내뿜어주는 그런 세팅으로 스포츠 모드에서는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컴포트로 다니시겠죠. 연비 얘기를 해보면 솔직히 3.5L나 뭐 V6, 그다음에 인라인6 직렬 6기통, 그리고 V8 이런 거 타시는 분들, V10 12기통 뭐 이런 거 타시는 분들은 연비를 연연해 하지 마세요. 연비 안 나오는 거 뻔히 알고 구매하시는 거잖아요. 이것도 공식 복합 연비가 22인치 휠이 껴져 있기 때문에 7.8km/L입니다. 근데 이것도 뭐 준수한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아마도 경쟁 차종 중에 X6가 연비가 제일 높습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돼가지고 제일 높은데 나머지는 다 비등비등해요. 뭐 디젤은 제외하고 7.8이면 꽤나 높은 편이고요. 일반적인 가솔린 6기통, 그러니까 3500cc 터보 수준이 딱 이 정도가 아닌가 싶어요. 연료비가 중요하다, 사시면 안 됩니다. 그런 엔진을 하이브리드를 사시던지 아니면 가격이 조금 높아도 전기차를 보조금 받고 구매하시던지 요렇게 결정을 하셔야지, 이 정도의 엔진과 출력을 가지고 있는 차량을 구매하고서 기름값이 너무 많이 든다라고 하는 건 섣부르게 결정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1억이라는 가격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차량이 메리트가 있느냐, 저한테 그냥 물어보면 가장 큰 메리트 같은 거는 뭐 옵션 내 맘대로 구성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좀 잘못 알고 계신 게 뭐냐면 수입차는 옵션 장난을 안 한다가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선택권조차 주지 않은 겁니다. 포르쉐나 뭐 이런 하이엔드나 이런 걸 제외하고는 벤츠, BMW, 아우디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옵션 선택권조차 주지 않고 그냥 옵션을 코리아에서 만들어서 옵션 구성을 해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다 선택할 수가 있게 만들어놔서 이제 옵션 장난을 한다라고 어거지로 욕을 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지, 나만의 차를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선택권을 준다라는 거는 나쁘지 않은 겁니다. 또 하나는 수리가 용이하다는 거, 정말 빠르게 된다는 거. 수입차 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일단 오일을 가려고 해도 예약이 문제가 아니라 내 차가 작업이 시작된다 라고 통보를 받고 한 3-4시간 정도 오일하고 기본적인 점검하는데 그 정도 걸리는 것 같고요. 예약 잡는 것도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간의 가치를 조금 더 두시는 분들은 국산차를 많이 또 고민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장점일 수도 있겠죠. 또 하나가, 저는 아직 이제 내년에 결혼하지만 아빠 차로 약간 좀 스타일리시한 그런 차를 가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장점일 수 있습니다. 보통 차량을 시승을 할 때 가족분들이랑 같이 가라고 저도 말씀을 드리거든요, 항상. 근데 같이 가서 와이프나 우리 아이나 같이 이제 타보시면 불편하다 그래요. 쿠페형 SUV들은 편하다고 한 사람을 거의 못 봤습니다. 같이 간 동승자가. 저도 옆에
저희 PD나 여자친구를 태우지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거는 그냥 성능 빼고는 아무것도 좋은 게 없다. 비싸기만 비싸고 저희 어머니는 진짜 너무 불편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제네시스 GV80 쿠페는 부드럽다 보니까 좀 설득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저라면 설득을 시킬 수 있겠다라는 좀 느낌이 있거든요. 뭐 이거는 저만의 그냥 추측이고 많은 분들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시기에는 부족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죠. 뭐 요 정도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렴한 유지비 정도 다른 거 대비. 그리고 단점이라고 한다면 좀 애매한 포지션이죠. 너무 이제 도전적이라서 섣부르게 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랄까 좀 특징이 없다는 거. 디자인적으로도 예쁘긴 한데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한다라는 느낌도 들지 않고요. GV80을 워낙 디자인을 잘 했었으니까 조금 다듬어 가지고 뒤를 다듬어서 쿠페형을 만드는 그런 느낌이라서 뭐 디자인의 정체성이 많이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브랜드에서 앞으로 만들어가야 할 과제겠죠. 아직 제가 속단하기는 너무 이른 것 같고 건너문 것 같으니까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이 또 하나의 허들이죠. 1억이라는 가격이요 정말 쉽지 않은 가격입니다. 그리고 1억 원대 차를 무리 없이 살만한 수준이라면 아마도 저는 많이 선택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G80이나 GV80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나이 좀 있으시고 사회적으로 열심히 사셨다라고 인정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타셨지만 쿠페 같은 경우는 이제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하고 약간 영해 보이는 장점도 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한테는 단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타겟을 생각해 본다면 많이 팔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1억이라는 가격 구성에 있어서 옵션 좀 넣어 타보면 1억이거든요 3.5L 터보 넣는데 400만원대 중반. 그리고 일렉트릭 슈퍼차저가 저도 진짜라고 보는데 그 파워트레인 바꾸는데 거의 한 920만원 그 정도 하고 이것저것 실내 옵션 넣고 뭐 인포테인먼트, 뭐 컴포트, 파퓰러 패키지 뭐 이런 거 다 넣으면 1억이 금방 되기 때문에 많이 뭐 드라마틱하게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타보시고 구매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4천만원짜리 차를 사려고 하다가 6천만원짜리 차를 사는 건 조금 어렵거든요. 근데 1억짜리 사려고 하다가 1억 2, 3천짜리 사는 건 그 전자보다는 수월합니다. 돈이 수월하다는 게 아니라 의사결정에 있어서 그 걸리는 시간이나 결단력이 상당히 짧아요. 경쟁차 정도 타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나는 가족을 위해 쿠페형 SUV를 살 거다라고 한다면 GV80 쿠페가 맞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스포츠성, 나는 진짜 스포티함이 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신다면 안 맞는 차입니다. 아마도 X6나 기타 GLE 쿠페 이런 차량들이 여러분들한테 맞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GV80 뒤만 깎아놓은 건데 더 싸야지 왜 비싸냐. 잘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기초교육만 받아도 아시는 건데 수요와 공급의 법칙, 이거 어차피 잘 안 팔리는데 그 차량 모양에 맞게 생산 설비 갖추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거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GV80보다 수요가 어차피 적을 건데 비싼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국산차가 뭐 1억이다, 어이가 없다,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항상 말씀드리죠. 수입차도 페이스리프트나 풀체인지를 할 때 가격 상승분이 굉장합니다. 진짜 헉소리 나요. 그리고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미 그런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비싼 건 맞죠. 국산차라는 이 키워드를 머릿속에 넣고 보면 굉장히 비싼 게 맞는데 다 선택입니다. 뭐 여러분들께서 차는 굴러만 가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삼각김밥을 먹어도 배가 부르고 오마카세를 먹어도 배가 부르고, 배가 부른 건 똑같은데 그 과정, 배가 부르기까지의 그 과정에서의 편안함을 좀 느끼고 싶어서 그 과정에 더 돈을 지불하는 거잖아요. 프리미엄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해 봤을 때 그 과정에 내가 이만한 돈을 쓸만한 가치가 있느냐라고 보면 제네시스도 저는 그 쓸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겪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편의장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뭐 제네시스가 할 수 있는 거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뭐 인상 깊은 게 저는 이거예요. 이거 디지털 미러. 모든 쿠페형 SUV들이 룸미러로 보는 뒤가 엄청 좁아요. 그래서 진짜 답답한데 이렇게 하면 화면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젠 더 이상 뒷유리를 볼 필요가 없어요. 이게 가장 진짜 운전하면서 제일 좀 시원한, 속 시원한 그런 편의 기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 적용한 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 이외에도 뭐 G90에 들어가 있던 이 실내 향기 나는 거라든지 조수석하고 운전석 다 메모리 시트가 있는 것들, 워크인 디바이스 있는 것들, 뒷좌석이 리클라이닝이 되는 것들, 다양하게 정말 편의 장치는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횡풍 안정성을 좀 높여주는 그런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차가 막 흔들릴 수 있잖아요. 고속 주행을 할 때 이 제동 제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차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직진 안정성이나 이 거동의 안정성을 좀 더 향상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 기술들이 들어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요즘 차들 굉장히 이 신기술들이 많이 적용이 되지만 운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 안전과 직결된 그런 기능들과 또 편의와 직결된 이런 기능들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너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LSD가 들어간 차량들은 솔직히 코너 돌 때 운전자가 자신 있게만 핸들을 돌리면 오버스티어라든지 이런 느낌, 차가 밖으로 밀리는 느낌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진짜 잘 잡아줘요. 이 정도면 괜찮아요. 괜찮은 수준입니다. 제 기준에서는. 어떻게 더 잘 돌아 나갈까요, 이거를. 그리고 여기 중간에 길 파여 있거든요. 이럴 때 안전성도 차가 막 틀리거나 트랙션을 잃는 느낌은 없고요. 딱 어느 정도 한계치까지 기울어지고 그 이상은 차가 기울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중 이동을 할 때 또 바로 할 때 한 번에 말끔하게 따라와 줍니다. 차체가 왼쪽 그리고 바로 오른쪽 이런 식으로 가운데를 딱 잡고 좌우로 코너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하중 이동은 운전자가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하중 이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의 느낌, 컴포트에서는 진짜 이것도 부드럽게 세팅을 했어요. 팍팍 꽂히는 브레이킹이 아닙니다. 이 팍팍 꽂히는 브레이킹이 운전자는 즐거울 수 있지만 동승자들은 죽어나거든요. 엄청 힘들어해요. 근데 컴포트에서는 담력이 정말 부드럽게 들어오고요. 스포츠에서는 조금 더 일찍 개입하는 그런 걸 느낄 수는 있습니다. 48V 일렉트릭 슈퍼차저에 가면 브레이크도 따로 모드를 바꿀 수 있고 스포츠 플러스 모드도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 스포츠 플러스 모드나 브레이크 모드를 48V 일렉트릭 슈퍼차저가 적용된 차량에만 들어간다고 뭐라 할 건 아니에요. 다른 브랜드, 다른 프리미엄 브랜드도 동일합니다. 길들이기만 잘 해주시고 기본적인 정비나 점검만 잘 해주신다면 전혀 부족하지 않은 이 포피스톤 모노블럭 브레이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밟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차를 가지고 스포츠 주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극한의 스포츠 주행을 하진 않으실 거예요. 그런 기준에서 보면은 충분합니다. 마무리를 하자면요, 저보고 사라고 하면 X6 40i를 사겠습니다. 스포츠성이 짙은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왕의 쿠페형 SUV를 살 거면, 그리고 이 정도 가격대를 살 거면 그 아래급 쿠페형 SUV X4나 GLC도 엄청 비싸요. GLC 가격이 아마도 GV80 쿠페 기본 가격이랑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GV80 쿠페 기본 모델에다가 파퓰러 패키지만 넣어도 상당히 가성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GLC 사시는 분들은 넘어올 만하고요. 그 이상급 뭐 Q8이나 GLE 쿠페나 X6나 카이엔 쿠페는 이제 다른 얘기고, 하여튼 요 정도 고민하시는 분들은 저는 GV80 쿠페를 적극적으로 권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GV80 쿠페 굉장히 좀 궁금했었어요. 컨셉트카를 봤을 때도 굉장히 진짜 멋있게 생겼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나오냐 싶었었는데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수요층이 있으시잖아요. 기존에도 GV80 선택하시려고 하셨던 분들이 GV80 쿠페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꽤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견적 알아보실 때 어디서 알아봐야 좀 혜택 많이 받고 살 수 있는 걸까 막막하시잖아요. 이 영상 고정 댓글에 견적 신청하기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셔서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시면 정말 최고의 혜택을 가진 정식 영업사원분들이 연락을 드릴 거고요. 일시불, 할부, 리스 렌트 다 신청 가능하니까 편안하게 신청하시고, 리스 렌트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가격대가 1억이 넘어가는 차량들은 리스 렌트 은근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분들도 정말 좋은 조건의 렌트 견적서나 리스 견적서가 나가는 거니까 편안하게 해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일시불이나 할부 구매하실 분들은 오토 캐시백을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이 차량이 1억 60만 원이니까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는 2023년 12월 1일 기준으로는 일시불의 경우에는 차량 가격의 2%입니다. 1억 60만 원이라는 이 차량 가격을 일시불로 결제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200만 원 초반대의 돈을 캐시백을 받고 현금으로 돌려받으시면서 구매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아마 금리가 가장 낮은 게
0.34% 정도 될 겁니다. 선납금에 따라서 또 캐시백 혜택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GV80 쿠페나 GV80 결제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차량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이런 혜택 챙기는 거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영상 고정 댓글에 개차 오토 캐시백 신청 링크가 있을 겁니다. 신청하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카드사 캐시백 플러스 개차 캐시백 해서 2%, 지금 현재 기준입니다. 카드사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 당시에서 최고의 캐시백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으니까 오토 캐시백 링크로 들어가셔서 혜택 받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GV80 쿠페 타보면서 디자인은 이전에 설명드렸으니까 느낌이라든지 추천할 만하냐, 혹은 장단점, 혹은 어떤 분들에게 맞는지,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전문가가 아니고 일반인이다 보니까 많이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 이 영상이 GV80 쿠페를 기다리시는 분들이나 조금이라도 고려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십시오.